네, 저희가 뭘 끼고 왔죠? 네, 그렇습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끼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이 급변하고 있어서 글로벌 라이브에서도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고 또 중국 전문가분들이 꼭 월화는 안 나오시던데 그렇죠. 목요일 금요일에 네. 또 많은 분들 모시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현지의 생생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미래셋증권 상해 사무소장 이인구 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네요. 연결이 참 매끄럽게 되네요. 네. 소장님 한국 오신 지 오래되셨죠? 다행히 이번 올해 8월 달에 한 2년 반 만에 한국에 한 달 정도 있다 왔어요. 네. 그러면 왔다 가실 때 격리 오래 하지 않으세요? 들어가셔서 사실 그때는 이제 열흘 했습니다. 열흘 하셨어요? 네, 짧아져서 열흘. 네. 저희가 오늘 궁금한 게 많아요. 왜냐면 소장님도 국내 언론의 중국 뉴스 좀 보세요? 많이 보죠. 사실 국내 언론만큼 네. 중국의 안 좋은 내용에 대해서 네. 기사를 빨리빨리 그리고 디테일하게 내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안 좋은 소식은 한국 언론이 굉장히 최고다. 그런가요? 글로벌리 탑이다. 근데 그게 정말 현지 상황하고의 괴리도 좀 있죠. 사실 뭐 괴리를 많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쭤볼 게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 어쨌든 지금 방역, 봉쇄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네네. 소장님도 그냥 귀국하셨을 때 말고 네. 살면서 봉쇄나 이런 것들을 격리를 당하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 저 75일 상해했을 때 75일 격리 당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 이후에도 사실 부분적인 봉쇄 조치는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8월 달에도 제가 사는 집에 한 네. 동에서 이제 밀접 접촉자가 나왔다고 네. 이렇게 한 동 전체를 봉쇄한다고 이제 주민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네. 그날 이제 회사를 이제 빠질 수가 없어서 네. 이제 호텔 가서 이제 이틀 동안 잠을 잤었고요. 그러면은 네. 봉쇄하시기 전에 일단 빠져나가신 거군요. 다행히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 연락 받은 게 아니라 밖에서 연락 받아서 봉쇄됐으면 오지 마라. 네, 그쵸. 집에 안 들어가고 이제 호텔에서 잔 적도 있고 네. 또 재밌게 이제 지난주에도 뭐 3프로에서 얘기를 할 거리를 주시는 건지 지난주에도 또 격리 조치를 당했어요. 또요? 지난주에는 저희 이제 가족 중에 밀접 접촉자가 있어서 네.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재택근무를 그냥 하려고 집에 네. 와서 격리를 했고요. 근데 사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달에는 밀접 접촉자가 나왔다고 해서 동 네. 전체를 다 이틀 동안 봉쇄했어요. 테이프 다 둘러놓고. 네네. 이번에는 저희 집만 딱 그 봉쇄 조치를 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다녔거든요. 네네. 그런 걸로 보면 확실히 예전보다는 이제 봉쇄하는 방식이나 강도가 좀 많이 완화됐고 바뀌었다라는 걸 실제 느꼈습니다. 그러네요. 체감하고 계신 거네요. 근데 8월 달에는 어쨌든 합법적인 외박을 또 하셨나? 네. 근데 요번 격리 때는 못 하셨다.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그 방역 정책이 물론 이제 상해 다르고 북경 다르고 도시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조금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사실 정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일일이 다 팔로우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이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 가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조치는 11월 12일에 나온 이제 국가위건위에서 나온 20개 최적화 조치라는 거고요. 네네.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격리 기간 좀 단축하겠다. 옛날에 7+3, 그러니까 7은 지정격리, 그다음에 3은 자택격리. 그러니까 네.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이나 아니면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5+3으로 축소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옛날처럼 뭐 도시 전체 뭐 PCR 테스트 이런 거는 하지 말자 이제.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리고 2차 밀접 접촉자는 통계하지 않겠다. 뭐 등등 이런 조치들이 나왔어요. 근데 나오고 나서 시장의 반응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별로 대단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이었는데 네네. 어쨌든 이제 국가위건위에서 발표가 나고 나서 전국적으로 이제 도시나 성별로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쭉 정리하다 보니까 이 관통하는 그 논리는 아주 심플하더라고요. 네네. 이 코로나 방역을 완화했을 건데, 자,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트 같은 데 들어가는 거는 PCR 음성 요구하지 않겠어. 그리고 일도 해야 되니까 오피스 빌딩도 그냥 들어가. 네. 그리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대중교통. 대중교통 탈 때도 PCR 음성 필요 없어. 근데 대신에 뭐 술 마시고 뭐 노래 부른다든지 추가적인 이제
놀이를 할 때는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네네. 학교 같이 이제 특수한 밀집 지역, 음. 중요하지 않은 걸 관리하는 게, 그래서 학교 같은 곳은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아주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줄기가 바뀌었고, 사실 이제 발표되고 나서 아직까지 이제 예전의 습관처럼 이제 그 조사나 아니면 이제 앞에 문 앞에 들어갈 때 검사 이거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 행태나 습관이 바뀌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방역이 조금 완화적으로 선회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최근에 네. 그런 흐름들을 보면 일단 시장에 루머가 나와서 뭐 시장이 급등락도 하고 근데 뭐 실제 발표가 나오면 조금 기대치를 못 미친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내일 또 뭐가 나온다 그러죠? 이런 것들 네네.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런 같아요. 루머들이 또 많이 돌아요. 그리고 루머들이 또 바로바로 시장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사실 루머 종합 세트였죠. 그래서 시장 상승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네네.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의무 격리 제도를 더 줄이겠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5+3이잖아요. 네. 근데 루머에 따르면은 내년 춘절 정도가 지나면은 3+3으로 바뀌지 않겠냐. 그리고 양회가 끝나고 이제 3월 이후, 그러니까 4월부터는 0+3으로 바뀔 수 있다. 와. 0+3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의무 격리가 없고 자택에서만 3일 격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홍콩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해외 왕래가 가능한 그런 국면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국면인 거죠. 내년 4월부터는 해외를 마음대로 갔다 올 수 있어. 이건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겁니다. 네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면 내일 정도에는 10개의 코로나19 방역 통제 보완 조치가 발표될 것이다. 네. 이게 지금 발표될 타이틀까지도 내용이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타이틀로 뭐 내일이든 모레든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중국이라는 곳이 이제 루머가 돌면 또 거의 다 그렇게 되거든요. 거기에 네. 포함되는 내용이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것이 내년 1월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방제 등급을 을류 갑관에서 네. 을류 을관, 그래서 갑관에서 을관으로 바꾼다는 건데 좀 낮은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차이는 코로나가 확진되어도 격리 시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네.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보호 관찰하고 약 먹고 출하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걸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했던 것과 비슷한 이제 흐름으로 뒤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세 가지가 시행된다면 이제 위드 코로나의 전 단계 혹은 위드 코로나 단계로 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루머들이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이제 주목받고 관심 있게 기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들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나 글로벌에 비해서는 좀 늦었지만 중국 내에서 보면은 굉장히 빠른 변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쨌든 이렇게 변화된 거는 시위에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위도 되게 궁금한 게 저희는 물론 이제 저희 국내 언론들이 좀 오버한 걸 수도 있는데 와 이거 반정부 시위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백지혁명이라 그래서 이제 종이 들고 이러면서 대학생들이 이거 제2의 천안문 사태까지 막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현지에서 느끼시는 건 좀 어떤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현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네. 그 얘기 좀 긴데 그래도 뭐 재밌으니까 말씀드리자면 네. 사실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스타일이 달라요. 정조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진짜 나 굶어 죽거나 아니면 코로나 걸려서 죽거나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겠다라는 게 이제 정조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장을 탈출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조의 확진자가 그 폭스콘 공장의 확진자가 생기고 나서 완전히 딱 막아버렸는데 막은 상태에서 임금체불 아니면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 중에 확진자가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곳에 있으니까 이제 또 확진자가 이제 막 더 빠르게 확산되고 이런 공포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아직도 코로나 걸리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요? 그렇게 계속 네. 코로나 굉장히 심각한 이 병이라고 계속 언론에서 발표하는 걸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제 사실은 정조에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죽을까봐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화 시위나 이제 뭐 이런 거 전혀 관계가 없는 시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생들 시위는 학생들 중에는 좀 의식 있는 학생들은 네. 뭔가 자유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좀 분출하는 거나 아니면 그런 문구를 조금
제시했던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코로나 봉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또 학생 집단입니다. 2020년에 이제 입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봉쇄, 학교가 가장 만만하거든요. 통제하기에. 누구 한 명, 그, 무증상 걸리면 학교 전체를 틀어막아 버립니다. 애들이 학교 밖을 못 나가요. 그건 괜찮아. 네. 한 명 확진자 나오면 그냥 다 기숙사로 들어보내고 나오지도 못하게. 아. 이제 이게 도시 생활자들은 어쨌든 경제활동 해야 되니까 그래도 좀 마지막까지 풀어주는데 학교 집단은 그냥 바로 패스시켜버립니다, 대학교는. 그러면은 20년에 입학한 학생들은 거의 봉쇄 아니면은 뭐 방학 때는 집에 가. 네. 학교 왔더니 온라인 수업. 네. 이제 내년이면 졸업해야 되는데 배운 게 없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다고 저기 그래서 등록금은 낼 텐데.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이제 코로나 방역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하는 정부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시위가 좀 확산됐다고 보는 게 오히려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르무치 관련돼서는 사실 불쌍해서 모인 거거든요. 우르무치 사건을 들으면 너무 불쌍하죠. 가슴 아프잖아요. 네. 코로나 방역 때문에 불을 끄러 못 가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는 게. 그래서 맞아. 이제 상해를 보면 상해 모든 길 이름은 중국 전역 도시의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뭐 난징 서로 뭐 북경에 있는 길을 따다가 우다코 그리고 또 우르무치 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르무치 길이라고 돼 있는데 가서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니까 꽃도 갖다 놓고 묵념하고 이제 이렇게 추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시위도 좀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정치적으로 이 민주화가 필요하다, 혹은 뭐 공산당을 이제 제압해야 된다 이런 의도가 있어서 모였다기보다는 그런 이제 아주 사소한 그런 반발과 어떤 감정적인 행동들이 나왔다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정치적인 시위라고 하면 최소한 1000명 단위, 10,000명 단위가 모여서 정치 구호가 있어야 됩니다. 피켓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백지 시위라는 거는 뭔가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좀 겁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를 무릅쓰고라도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표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행진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 현재의 사태를 무슨 홍콩 시위와 비교하거나 이런 좀 너무 앞서간 감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이제 이런 산발적인 시위들이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아무래도 코로나 방역이 가장 큰 문제다. 이게 생계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게 이제 어떤 임계치까지 왔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방역 완화를 좀 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현지에서 느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뭐 민주화 시위가 막 격화되고 뭐 그러면서 지난번 천안문사 때도 어쨌든 좌우지양의 사망의 추도, 대학생 추도 누구였죠? 좌우지양 맞나요? 근데 그 요번에 어쨌든 또 장점인이 사망을 하면서 이게 또 막 그때 뭐 오버랩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좀 오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런 공산당의 강경 진압도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 강경 진압을 더 추가적인 시위를 하면 강경 진압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이제 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한 발 물러나 준 거죠. 네. 그래서 서로 타협을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참 천안문 때는 후야오방이죠. 그때 그 돌아가신 분이 제가 또 잘못 얘기한 것 같네요. 그리고 그렇다면 어쨌든 그게 민주화 시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에 중국 정부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그 방역 완화 조치가 조금 빨라지는 데는 시위가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 시위 때문에 방역 조치가 좀 빨라진 거고, 사실 중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중국 정부가 이미 많은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하려고.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간단하게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하려면 기본적으로 의료시설 많이 있어야 돼요. 중국에서 계속 코로나 방역 통제를 한다고 외치는 이유가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암암내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4월 달에 나온 걸 보면 국가지역 의료센터 건설 사업을 많이 하자, 전국적으로. 그리고 9월 달에는 이제 의료시설 많이 확대하면 의료 설비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취지죠. 의료 설비를 근데 구매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때 이제 은행에 대출을 해서 의료 설비를 구입할 때 이자는 정부 보조금, 정부 재정으로 줄게. 이게 이제 9월 달 나온 조치예요. 그래서 의료기관, 연구기관들이 의료 설비를 좀 용이하게 많이 구매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줬고요. 11월 달에는
이제 그 ICU 건설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것도 발표했었고, 음. 또 중요한 건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승인 이런 것도 중요한데, 뒤에도 이제 슬라이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이 아직까지 백신 분야에서 조금 많이 딸립니다. 9월 달에는 국가의약그룹에서 MSD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수입하겠다 발표했었고, 네. 또 칸시노 이제 국내 제약사죠. 중국 국내 칸시노가 흡입용 제조업 코로나19 백신이 긴급 승인 받았다. 그래서 중국 로컬 백신 중에서는 또 이제 칸시노가 좀 빨리 앞서 나간 측면이 있고, 최근에는 가장 재미있는 게 이제 언론에서 코로나 인식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알고 봤더니 병역이 굉장히 낮더라. 그리고 원래 미국에서 보니까 되게 이 후유증이 심했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다시 보니까 부작용 별로 없더라, 괜찮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백신 개발 진도 연단을 같이 보시면 좀 안타깝죠. 여기 보면 mRNA 방식은 아마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아마 허가가 안 날 것 같아요.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보시면 이제 불활성화 백신, 사백신이죠. 사백신을 제가 이제 2년 전에 1, 2차 2번 다 맞았습니다. 이거 쓸모없죠. 제가 8월 달에 한거 가지고 코로나 걸렸거든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이게 맞아도 소용없다. 그리고 이제 벡터 백신, 뭐 제조업 백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산에서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그래도 좀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분야에서 이제 칸시노가 최근에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빨리 치고 나가고 있는 거고, 최근에 그래서 그 노인들 대상으로 여러 지역에서 실제로 백신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그래서 중국이 이제 차례차례로 중국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걸 보면은 이번에 이제 시위 때문에 좀 빨라지긴 했지만, 네. 시위 아니었어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준비했었고,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 조치는 후퇴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앞으로 완화할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정해진 미래가 좀 앞당겨진 거일 뿐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굉장히 거예요. 적절한 표현이네요. 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이게 결국 투자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중국의 이제 관련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 아니면 특히 그동안 고생했던 홍콩에 있는 뭐 기술주들 거기다가 뭐 우리나라 화장품주들까지 들썩이고 있어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위안화 강세가 결국 우리 환율가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이런 그런 흐름이 뭐 중국 경제 그리고 뭐 그런 투자에 있어서 뭐 어떤 영향을 좀 미친다고 보세요? 먼저 그 전에 제가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 네네. 중국 경기 부진의 최대 요인이 뭔지 한번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GDP가 네. 구성 요소 보면 정부 소비, 민간 소비, 투자, 순수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어느 부분이 좀 안 좋다고 생각되세요? 민간 소비가 잘 나쁘지 않나요? 지금? 네. 또. 네. 그나마 정부에서 투자를 하는 거 말고는 다 조금 위축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그렇죠. 다. 예. 모두가 안 좋아요. 전부 다. 모든 요소가. 네네. 네, 순수출은 이제 좀 대외적인 요인이라 다르긴 한데, 네네. 내수적인 요인, 투자, 소비 모두 다 좋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유를 보면 그게 그 강력한 코로나 방역 통제거든요. 그쵸. 네, 코로나 방역 통제 때문에 사실 소비 심리는 정말 너무 바닥이고 오프라인 매장들은 문 닫은 데가 수도 없어요 정말. 상해 1급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도 사실 올해 그 확정정 재정 정책 돈 많이 풀었고요. 네. 지방 특별채 그 발행 규모만 보더라도 4조 원 넘었어요. 올해 예상 목표보다 훨씬 더 많이 발행했고, 통화도 사회총융자 신규 발행액 보면 유동성도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근데 경기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완벽한 이게 코로나 통제이기 때문에 땅 파러 가야 되는데 코로나 옆집에서 밀접 나와가지고 이틀 동안 또 봉사하고 집에 있어야 되고 또 옆에 성 출장 갔다 하면 또 어디 들어가지 못해 되게 복잡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돈을 푼다고 이게 경기가 살아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방역 통제가 완화한다는 건 중국 경기에 내년 1분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 중국 경기를 굉장히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사실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고, 제가 네. 봤을 때는 이 위드 코로나로 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고 단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그게 생각처럼 척척 되지 않고 갑자기 또 확진자가 확 늘어나는 거는 저희가 위드 코로나 하면서 겪었잖아요. 그렇죠. 이 인구에 5천만 네. 인구에 지금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수십만, 한 70만 명까지 인류 확진자가 나오고 그랬는데 중국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중국이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한다는 거는 네. 14억 명 중에 10억 명 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5천만 명 정도는 한 2번 정도 걸려야 되고. 네. 네. 그 정도가 돼야지 위드 코로나인데 그 사이 한 1억 명 정도는 또 해외여행 갔다 올 거거든요. 그럼 전 세계로 코로나가 한 번 싹 다시 퍼지고 나서야 네. 이제 잠잠해지는 그게 하려면 한 1년은 걸리는 거죠. 아유, 이거.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코로나 이제 방역 완화 정책 한다고 해서 중국의 소비가 막 살아나고 네. 뭐 그런 거를 실제 일어날까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식시장이 현명하게도 사실 우리가 최근에 많이 언급하는 거는 중국의 소비가 다시 살아날 거니까 소비재를 사야 된다 이런 언급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주식시장은 물론 소비재도 최근에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 반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또 재밌어요. 제가 주가를 쭉 모아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서 네. 네. 자, 요거는 최근에 이제 거의 한 10월 말부터 해서 랠리를 펼친 게 일ing제약, 화론 3구. 요거는 화론 3구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기약, 중국에서 이제 집에 쓰는 일반 감기약을 만드는 회사. 네. 일ing제약은 중의약으로 만든 감기약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약국 체인. 다 이제 아픔 혹은 이제 다 방역이 완화되고 네. 코로나 확산된다면 어쨌든 이제 약 사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프라인 약국 체인 주가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다 죽어가던 온라인 의약 유통 및 온라인 서비스 회사들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거의 뭐 망할 수준이죠. 핑한 헬스케어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20분의 1 거의 뭐 망할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원래 온라인 그 약국에는 이제 이런 감기약이나 뭐 해열제 이런 것들을 구매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가서도 이 약을 사려면 자기 신분을 등록해야 돼요. 신분을 등록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건강 QR 코드에 이 사람 무슨 감기약 샀다고 떠요. 아이고. 그러면은 어떤 상점에서 이 사람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못 들어오게. 근데 이제 국경에서 이런 걸 다 없앴습니다. 이거 좀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됐고 그렇다면 그리고 온라인도 구매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 온라인에서 빨리 이거 해열제랑 뭐 이게 항생제 빨리 사놔야지. 그래서 이제 구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의료기기, 산소호흡기 배출 늘어나거든요. 이제 어학의료기라는 회사인데 아직까지 중국 사람들은 네.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실제로 어학의료기라고 이제 중국에서 산소 발생기를 제일 잘 만드는 MS 1위 하는 기업인데 이 회사의 상품 이제 타워바오나 이런 데 가서 상품 후기를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전면적인 봉쇄제가 임박했다. 의료시설에 사람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 집에 미리 구비해서 있다. 나 이제 코로나 걸려도 산소호흡기 끼고 다 나을 수 있다. 또 이런 건 또 옆에 등 보면 어머니 아버지께 사드렸다. 하지만 영원히 이게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코로나에 안 걸려서 이걸 안 썼으면 좋겠다는 거죠. 야, 진짜 미리 구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위드 코로나로 가는 과정이 참 쉽지 않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 일단 그리고, 일반 소비보다는 어쨌든 그런 그 위드 코로나로 가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 이런 거가 먼저 움직였네요. 네.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한번 많은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초기 움직임이고 실제로 코로나 확산되면 더욱더 많은 수요가 일어나겠죠.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까요? 네네.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게 그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라고 오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좀 이제 너무 그러니까,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 병, 심각한 병. 그렇죠. 심각한 아주 병. 그렇게 보는 건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정부에서 그렇게 자꾸 홍보하니까 그렇게 오인하는 겁니까 혹시? 그렇죠.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방역이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건 중국 사람들 자신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걸 계속해서 세뇌를 받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11월 중순쯤에 진짜 정말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계속 코로나 방역 완화를 트라이한다고 했잖아요. 헛가장이라고 허베이성의 성도에서 우리는 시험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해줄게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무도 안 돌아다녀?
길거리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재미있는 그 메신저에 사진 들어왔던 게 네.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방, 교사랑 학부모 단체방에 출결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는 난이 있었는데 뭐 1번 학생 아무개 갑자기 연락서 내일 못 갈 것 같아요. 5번 학생 홍길동 우리 아들 갑자기 복통이 나서 안 될 것 같아요. 쭉쭉쭉쭉 이게 걸려서 반 학생 전체가 결국에는 학교를 내일 가지 않겠다라고 툭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는 코로나에 걸리는 것에 굉장히 큰 겁을 먹고 있고 네. 그런 과정을 해소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 그 말씀하신 그 흐름의 전개 속에서 방역은 분명히 완화가 되나 그런데 위드 코로나는 덜컹덜컹 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럼 투자의 관점에서 요즘 우리나라의 이제 투자자분들은 중국 본토에서는 주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뭐 이런 걸 많이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근에 보면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죠. 근데 네. 다들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랠리를 펼쳤던 주도주들 보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에서 이제 수입이 약간 좀 삐걱거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원자재 그 밑에 업스트림에서는 약간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이슈도 있고요. 네. 전기차도 이제 연간으로 침투율이 뭐 30% 넘어가고 또 기존 자동차 업체에서도 전기차 계속 내고 그러면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 다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보조금 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약간 줄어들고 그래서 다시 조심조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미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걸 유지시켜 주려면 지속적으로 고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은 모르겠고 내년 다시 가봐야겠다.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약간 공백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적절한 매수 타임이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대신에 그러면은 내년 한 해 어떤 투자의 컨셉을 좀 가져가야 될까? 제가 이제 연간 자료나 이런 거 쓰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네. 물론 다른 투자자 전략가분들이 얘기하시는 뭐 정부에서 육성하는 산업들, 그런 뭐 소비주 이런 것들도 이제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최근에 관심 있는 거는 이 중국이 이제 어떤 스탠스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산업을 육성해 갈지에 대해서 이번에 당대 업무 보고서도 보면 당이 먼저 선도적으로 이제 경제를 이끌어간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자율 배분이 아니라 당이 주도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좀 스타일을 바뀌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11월 21일에 매해 하는 건데 이제 2022년 금융가 포럼이라고 북경에서 이제 그런 행사가 열렸는데 증감의 주석이 한 말이 중국 특색 밸류에이션 체계를 모색하고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되게 황당하잖아요. 네. 황당한데. 밸류에이션에 중국 특색 밸류에이션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이제 봤는데 그 다음 날 이제 뉴스에 나온 걸 보면 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증감의 주석이 보기에는 이제 중국에 상장된 회사를 보면 국유 기업과 국유 금융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도 크고 네. 지난 몇 년간 정말 꾸준히 이익도 늘고 성장도 했고 중국 경제에 이바지한 부분도 참 많은 것 같은데 왜 밸류에이션은 10년 내 최저까지 떨어졌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해소해야 된다. 해소하는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할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여러 가지 이제 유출을 해보자면 뭔가 뭐 배당을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더 좋은 우수한 자산을 뭐 국유기업에 이제 편입시켜 준다든지 네. 뭐 그런 식의 시도를 하겠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이제 국유기업은 사실 정부나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필요한 게 뭔가요? 돈이거든요. 그렇죠. 세금을 거두려면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 상장된 국유기업들의 어떤 혜택을 주고 주가를 올리고 또 해외 자금도 많이 들어오게 하고 뭐 그럼 그 당시에 이제 증자를 해서 또 돈을 모아서 새롭게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신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하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긍정적으로 유동성이 돌고 증시도 활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중국 정부에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최근에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올랐는데 한번 네. 같이 주가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료 볼까요? 여기 보면은 중국 건축, 중국 교통건설 이거 뭐 아무도 안 사던 근데 사실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사실 네. 적자도 안 내고 중국 건축 같은 경우는 내년 예상포가 3.9배고요. 아이고야. 배당률 4.6% 나와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시기열을 2년만 했는데 이게 한 10년 보면 정말 밸류에이션 PBR로도 최저까지 떨어진 상황. 그렇기 때문에 싸니까 중국 정부에서 밀어준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이 몰려서 바로 사는 거죠. 바로 사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거는 이제 단순히 밸류에이션이 싼 그런 종목들인데 거기에 더해서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다음 건데 네.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산업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이제 되게 집중적으로 이제 강조하는 게 디지털 차이나야. 네. 디지털 차이나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 결국에는 뭐 클라우드, AI, IoT 뭐 그런 거 데이터 센터 짓고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누가 있냐? 그런 거 알리바바랑 텐센트랑 했거든요. 그렇죠. 네, 주가 보시면 알리바바, 텐센트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차이나 유니콤 최근에 급등했죠. 네. 차이나 모바일은 거의 알리바바랑 반대 주가가 좋습니다. 견조하네요. 네, 왜냐면은 중국에서 인프라스트럭처 클라우드 1위는 알리바바였습니다. 근데 알리바바가 알리바바 그룹이 이제 중국 정부에서 규제를 받고 나서 IDC 허가를 안 내줘요. 클라우드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중국 캐리어들이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차이나 모바일도 그렇고 중국 디엔신, 중국 전신도 최근 2년 동안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한 100%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차이나 유니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회사를 새로 만드는데 뭐 CDN이나 아니면은 엣지 컴퓨팅하는 자회사를 만드는데 요거 이제 텐센트 투자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텐센트랑 같이 할 건데 텐센트 거의 안 움직였죠. 네. 근데 차이나 유니콤은 그 뉴스 발표하고 나서 지금 뭐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머에 따르면은 약간 이 비즈니스를 하면 차이나 유니콤이 좀 많이 간다 이런 식으로 루머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중국이 정부 주도로 향후 미래 산업을 밀고 나갈 때 정부가 좀 더 주도적이고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구도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시진핑 이번에 3년임 했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경제나 기업을 운영해 간다면 향후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떤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최근에 이제 다른 투자 전략가분들이 언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삼프로TV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좀 자료를 준비하긴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우리 국내에 알리바바, 텐센트 투자자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예. 그거의 맞아요. 반등을 부사장님도 그리고 우리 또 바비정호도 바비정호. 기다리고 있는데 예, 예. 저 슬라이드를 보고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약간 그 알리바바, 텐센트가. 그래 보입니다. 그 왜냐면 예. 디지털 경제조차도 과거처럼 이런 민간이 맡기는 게 아니라 공산당이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흐름이죠. 그렇죠. 네, 와, 맞습니다. 이게 약간은 어쨌든 그 흐름이 가면 우리는 그거를 뭐 옳고 그름에 대한 의견도 있겠지만 또 투자자로서는 그거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또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각자 또 세워야 되는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소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쨌든 정말 과거에는 없었던 시진핑이 3연임을 했어요. 그죠? 네네. 그러면서 이게 그 공동부유고 어쨌든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들을 글로벌 그 시장에서 하면서 그리고 네. 글로벌 자금들의 차이나런 이제 약간 중국을 떠난다. 그러면서 사실 그 자금이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에는 좋다라는 의견도 그렇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또 리오프닝 한다고 중국 시장에 다시 들어가는 글로벌 자금도 있는 것 같고 이거 뭐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관심이 바뀌는 건지 이거에 대한 장기적인 좀 뷰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이제 뭐 되게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러면 네. 시간이 좀 괜찮은가 봐요. 지금. 한 3분에서 4분. 3분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긴 시각으로 봐야 되는 문제인데 네. 제가 당대회 끝나고 10월달에 마지막 때 당대회 끝나고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우울했어요. 왜요? 선생님이 왜? 중국을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당대 업무 보고 내용과 네. 그다음에 이제 일중전의 내용 결과를 보아하니 네. 한 5년, 10년 후에 중국이 참 많이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시장도 한동안 안 좋았었고, 사실 롱텀 펀드 중에서 컨트리 알로케이션 하는 펀더들은 차이나의 비중을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줄인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 흐름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경기가 가장 안 좋은 이유가 코로나 봉쇄 때문에 안 좋았고 코로나 봉쇄만 풀어도 성장률이 뭐 1%포인트, 2%포인트 확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많이 억눌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노리고 들어오는 투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폐쇄적이고 일당 독재 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사실 걱정하지 않았는데 이번 업무 보고 나서 가장 두려웠던 거는 이 업무 보고 내용에 보면 15개의 꼭지 중에서 타이틀로 대만 통일이 써 있어요. 하나의 타이틀로. 그 얘기가 뭐냐면 네. 대만 통일을 뭐 평화적으로 하든武力으로 하든 내년에 하든 10년 후에 하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대만 통일을 한다는 건 정해진 건데 네.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가 선택의 문제인 거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같이 이제 중간에 끼인 나라는 굉장히 정치적인 변동성과 리스크에 휩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도 늘 조심해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거대한 내수나 파워 그리고 중국 정부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영 기업인 알리바바 텐센트를 때려잡고 대신에 국유 기업 중심으로 디지털 차이나를 만드는데 이걸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저렇게 하면 안 돼라고 가치 판단에 들어가면 투자 못 해요. 하지만 이 큰 방향이라는 거를 우리가 캐치를 했으면 이 큰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해서 돈을 벌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 흐름은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흐름으로 긴 시간 동안 이어질 거기 때문에 해당 좀 전에 봤던 그런 기업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컨셉의 산업 기업들도 보다 보면 우리가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중국도 여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충분히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 그 롱텀인 관점과 또 어쨌든 쇼텀으로 또 보이는 또 뻔히 보이는 투자 기회 또 있다는 네. 두 가지 관점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소장님 3프로 TV 얼마 만에 나오셨죠? 올해 봉쇄할 때 나오고 4월이었나? 4월에 나오고. 그쵸. 네. 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어쨌든 현재 계시니까 네. 생생한 얘기 또 깊이 있는 얘기 해주셔가지고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됐던 네. 것 같습니다. 또 조만간 우리 네. 또 박지숙 작가한테 얘기해서 또 한번 우리 모셔보도록 소장님 한번 모시면 네, 좋을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거기는 이제 시간이 저희보다 1시간 늦죠? 네네. 근데 아직 초저녁입니다. 저희 때문에 사무실에 계시네요. 네, 그렇군요. 귀가하셔야 되는데. 네. 네. 오늘 너무 좋은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계시고 또 한국 또 귀국하시면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럽시오. 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